후입 표기식으로 지난 시간에 이제 후입 표기식을 계산하는 부분을 우리가 했고, 이번 시간에는 이제 중입 표기식을 후입 표기식으로 변환하는 방법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만들고 있는 이 계산기 프로그램은 크게 두 단계로 구성이 되죠. 그래서 사용자는 중입 표기식을 입력을 하면 먼저 우리 프로그램이 그것을 후입 표기식으로 변환을 하고, 그 다음에 그렇게 변환된 후입 표기식을 계산해서 그 결과를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게 지금 우리가 만들고 있는 계산기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는 그 순서를 바꾸어서 후입 표기식을 계산하는 알고리즘에 대해서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했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제 중입 표기식을 후입 표기식으로 변환하는 것을 보는데, 일단 이제 좀 얘기를 간단하게 쉽게 하기 위해서 먼저 다시 두 가지 케이스로 나누어서 첫 번째는 괄호가 없는 수식의 경우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괄호가 있으면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뒤에서 다시 추가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괄호가 없는 중입 표기식을 후입 표기식으로 어떻게 변환을 할 거냐라는 건데, 이제 이 부분에서도 이야기를 우리가 이제 어떤 뭐 엄밀한 증명이나 그런 것들은 생략하고 그냥 하지만 몇 가지 예를 가지고 여러분이 조금 이렇게 손으로 해보다 보면 굳이 우리가 이걸 증명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직관적으로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당연히 되겠구나, 이런 걸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조금 그런 수준에서 설명을 해보면, 일단 이제 예를 들어서 이 그림에서처럼 뭐 2 빼기 10 나누기 5 곱하기 6 더하기 4 이런 이제 중입 표기식이 주어졌고, 그것을 이제 후입 표기식으로 어떻게 바꿀 건가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제 사실은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뭘 이렇게 증명하거나 하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앞에서 다뤘던 예들을 가만히 보면 그냥 이 예를 통해서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는 것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 요 예를 여러분이 잘 보면 이 중입 표기식을 후입 표기식으로 이렇게 변환을 했을 때 이 연산자들의 위치는 물론 바뀔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후입 표기식의 정의라는 게 연산자가 항상 피연산자 뒤에 나와야 된다는 거니까, 우리가 중입 표기식을 후입 표기식으로 바꾸면 예를 들어서 더하기 위치가 지금 여기인데 이게 다르면 연산자들의 순서나 위치는 이렇게 바뀔 수밖에 없지만, 잘 보면 피연산자의 순서는 그대로 유지된다는 걸 알 수 있죠. 여기도 3, 4, 7, 2, 여기도 3, 4, 7, 2. 물론 이거는 이제 뭐 이렇게 엄밀하게 반드시 그렇다는 걸 증명하는 이렇게 되면 얘기가 굉장히 복잡해지는데, 금방 얘기한 것처럼 우리는 이제 그런 건 좀 생략을 할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 예를 통해서 그냥 우리 이렇게 받아들이고 넘어가죠. 중입 표기식이 있을 때 그걸 후입 표기식으로 바꿀 때 피연산자들의 순서는 바꾸지 않고서도 우리가 변화를 할 수 있다라는 거를 여러분이 그냥 받아들이라고. 이렇게. 그 다음에 우리가 후입 표기식을 어떻게 계산했는지를 잘 생각해 보면, 후입 표기식을 계산하는 알고리즘이 이 식을 앞에서부터 쭉 읽다가 연산자가 나오면 항상 즉시 계산을 해버리죠. 오케이? 그러니까 후입 표기식을 계산하는 알고리즘에서 연산자는 나오는 즉시 계산이 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이 후입 표기식에 등장하는 연산자들의 순서가 이 중입 표기식에서 우리가 이 중입 표기식을 우리가 이제 아는 그 방법으로 계산을 했을 때 먼저 계산해야 될 연산자가 이쪽에서 먼저 나와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괄호가 있는 이 식을 계산할 때 뭘 제일 먼저 계산해야 합니까? 4 곱하기 7을 제일 먼저 계산해야 되죠. 그러면 후입 표기식에서도 반드시 곱셈이 제일 먼저 나와야 된다는 거죠. 오케이?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후입 표기식을 계산하는 알고리즘이 앞에서부터 쭉 스캔하다 연산자가 나오면 즉시 계산을 해버리는 거니까, 즉 여기에 등장하는 순서대로 계산이 되니까 이 식과 이 식이 똑같은 결과를 내놓으려면 결국 이 식에서 우리가 연산자들의 위치를 이렇게 바꿔야 되는데, 그 바꾸는 기준이 뭐냐면 먼저 계산될 연산자가 앞쪽에 나오고,
그래서 이 경우에는 곱셈이 제일 먼저 앞에 나와야 하고 그 다음에 계산해야 될 게 나누기죠. 그래서 나누기가 두 번째 나와야 되고 이 덧셈이 가장 마지막에 계산되어야 될 값입니다. 그래서 덧셈이 가장 나중에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정도의 아이디어를 가지고서 이제 이렇게 이 좀 긴 이 후위표기식을 중위표기식을 후위표기식으로 어떻게 바꿀 건지를 생각해 보면 금방 얘기했던 게 P연산자는 그냥 나오는 순서대로 우리가 쭉 적어주면 되죠. 그래서 저 수식을 우리가 처음부터 읽을 때 맨 처음에 2라는 P연산자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저 2는 그냥 출력하면 됩니다. 오케이? 우리가 2를 출력하지 말아야 될 아무 이유가 없죠. 그 다음에 이제 마이너스가 나왔는데 저 마이너스는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즉시 출력을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후위표기식의 정의라는 게 항상 어떤 연산자가 있으면 그 연산자에 적용 대상이 되는 P연산자가 다 나오고 그 다음에 연산자가 나와야 되는 거니까 저 마이너스라는 연산자는 아직 저 뒤에 있는 2가 나오고 일단 10이 나오기 전에는 절대 출력되어서는 안 되겠죠. 10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아직 출력을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는 그 뒤에 또 뭐가 나오느냐에 달려있는데 저에서는 나누기가 나왔으니까 빼기가 나누기보다 먼저 출력돼서는 안 되겠죠.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뭐냐면 P연산자는 그냥 나오는 즉시 우리가 이 수식을 스캔하면서 P연산자는 등장하는 즉시 그냥 출력을 하면 된다는 거고 두 번째로 연산자는 어떤 경우에도 바로 출력되어서는 안 되고 어디선가 잠깐 기다려야 된다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일단 자기 뒤에 나오는 P연산자가 출력되고 나서 그 다음에 나올 수도 있고 여전히 못 나올 수도 있고 오케이? 그래서 저 연산자를 우리가 어딘가 잠시 보관을 해둬야 되는데 어디다 보관을 해두느냐면 역시 하나의 스택을 이용해서 연산자를 보관을 합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2는 그냥 출력하고 빼기는 즉시 출력할 수가 없으니까 일단 우리가 빼기를 스택에다가 이렇게 넣어둘 것입니다. 그 다음에 10이라는 P연산자가 나왔는데 P연산자는 그냥 나오는 즉시 출력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누기가 나왔죠. 그럼 이 나누기도 어차피 이 스택 안에 넣어서 우리가 일단 나누기를 즉시 출력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일단 나누기를 어딘가 보관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때 이제 이 빼기는 이제 나와도 될 수도 있죠. 왜냐하면 이 빼기의 적용 대상이 P연산자가 출력됐기 때문에 이 빼기가 이제 출력돼도 되느냐 아니냐라는 것은 이 빼기와 나누기 중에 누가 먼저 더 누가 우선순위가 더 높으냐에 의해서 결정할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나눗셈을 스택에 넣을 때 그때 우리가 결정해야 될 사항이 뭐냐면 나누기는 스택에 들어가야 합니다. 반드시. 오케이? 나누기가 스택에 안 들어가도 되는 경우는 없어요. 하지만 현재 스택 안에 있는 애는 이제 나와도 될 일단 자격은 갖추고 있는 거죠. 그랬을 때 얘가 스택에서 나와야 되느냐 아니면 아직 나와서는 안 되느냐에 대한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 예에서는 이제 빼기보다 나누기가 우선순위가 더 높기 때문에 우리가 이 수식에서 이 빼기가 그러니까 스택에서 나와서 먼저 출력된다는 것은 나중에 후위표기식을 계산할 때 먼저 계산된다는 뜻이에요. 오케이? 그런데 저 수식에서 저 빼기가 나누기보다 먼저 계산되어서는 안 되죠. 따라서 이 빼기는 스택에서 나올 수 없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그냥 나누기가 스택에 들어가고 빼기는 아직 더 기다려 봐야 되는 아직 자기가 나올 순서가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5라는 P연산자가 나왔습니다. P연산자는 언제나 그냥 즉시 출력을 하면 되고 그 다음에 곱하기가 나왔죠. 그럼 역시 곱하기도 스택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때 이 곱하기를 스택 안에 넣는 것은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데 다만 문제는 현재 스택 안에 있는 애가 이제는 나와도 되느냐를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스택을 보면 이 나눗셈이 있죠. 그럼 이 상황에서 생각을 해보면 뭐 나누기 뭐 다음에 이렇게 곱하기가 나왔다는 뜻이죠. 그러면 이 나눗셈은 이제는 계산을 해도 되죠. 왜냐하면 나눗셈 일반적으로 우리가 수식에서 나눗셈과 곱셈은 우선순위가 같지만 우선순위가 같은 경우에는 먼저 나온 애를 먼저 계산한다는 것이 일반 수학에서의 규칙이죠. 그래서 이 나누기는 이제 계산을 해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곱셈을 곱하기를 스택에 넣을 때 스택 안에 있던 나누기는 꺼내어서 출력을 일단 하고 그 다음에 똑같은 이 빼기에도 또 똑같은 입장이죠. 그래서 빼기에 대해서도 또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 빼기는
곱셈보다 우선순위가 낮기 때문에 여전히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빼기는 못 나오고 곱셈이 나눗셈은 나오고 곱하기는 스택에 들어가고 스택에서 나왔다는 것은 즉시 출력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다시 피연산자 6이 나왔죠. 그럼 6은 출력을 하고 그 다음에 더하기가 나왔습니다. 더하기도 역시 아까랑 마찬가지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는 거죠. 더하기를 스택에 넣을 때 더하기는 반드시 스택에 들어가야 합니다. 다만 현재 스택 안에 있는 애들이 이제는 나와도 되는지를 우리가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이 곱하기는 더하기보다 우선순위가 높습니다. 그래서 곱하기는 나와서 출력이 되고 그 다음에 빼기도 더하기와 우선순위는 같지만 얘가 스택 안에 있다는 것은 얘가 먼저 나왔다는 거니까 얘도 역시 나와서 출력이 되고 그리고 더하기는 스택에 들어갑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은 항상 스택에 들어가고 다만 현재 스택 안에 있는 애들 중에 나보다 우선순위가 높거나 같은 애들은 꺼내고 내가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4가 출력이 됐습니다. 그래서 4는 피연산자니까 출력을 하고 그러고 나면 우리가 이제 수식이 끝났죠. 그런 다음에 스택 안에 있던 그런 다음에 마지막으로 스택을 비워서 스택 안에 있던 연산자를 요 예에서는 지금 스택 안에 하나만 있지만 여러 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연산자들을 쭉 꺼내서 출력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저걸 우리가 구입표기식으로 변환한 결과입니다. 계산을 생각해보면 이걸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후입표기식 계산하는 방법대로 계산을 해보면 먼저 5 나누기 10을 먼저 하고 그렇죠? 저 식을 계산할 때 5 나누기 10을 먼저 하고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그 결과를 6에다가 먼저 곱하고 이렇게 되죠. 저 식에서 5 나누기 10을 하고 거기다 6을 곱하고 그러면 12가 되겠죠. 그 다음에 2에서 12를 빼고 그렇죠? 2에서 12를 빼서 마이너스 10이 되고 저 식에서 2에서 12를 빼서 마이너스 2가 되고 마지막으로 그 결과를 4에 더하고 그래서 마이너스 얼마지? 마이너스 6인가? 이렇게 알겠죠? 생각보다 굉장히 간단한 규칙입니다. 피연산자는 그냥 나오는 대로 출력한다. 연산자는 반드시 스택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단 현재 스택 안에 나보다 센 놈이 있으면 꺼내고 들어간다. 그게 답니다. 간단한 규칙이죠. 말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중위표기식을 처음부터 순서대로 이렇게 토큰 단위를 잘라서 하나씩 읽으면서 피연산자는 즉시 출력을 하고 모든 연산자는 일단 스택에 푸시를 하는데 단 이때 스택 내에 우선순위가 자기보다 더 높은 연산자가 있으면 그거는 탑 스택에서 꺼내어서 출력을 한 후에 자기는 스택에 푸시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수식이 종료되었을 때 스택 안에 남아있는 연산자들을 다 꺼내어서 출력하면 된다는 게 구입표기식으로 변환하는 알고리즘입니다. 오케이? 똑같은 이야기를 수도코드 스타일로 좀 써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뭐 이런 건 이제 우리가 구입표기식으로 하나의 스트링으로 만들어서 그 스트링을 리턴할 거기 때문에 이제 스트링 빌더를 쓴다 이런 이야기고 일단 스택을 하나 만들어야 되겠죠. 이 오퍼레이터, 그러니까 연산자들을 넣을 스택을 하나, empty 스택을 하나 만들어서 그 다음에 infix expression을 이렇게 이제 토큰 단위로 쪼개어서 그 모든 토큰들을 처음부터 순서대로 이렇게 하나씩 get the next 토큰 해서 문제는 이제 그 토큰이 오퍼랜드면 P연산자면 그냥 출력하면 되죠. 여기서 출력한다는 것은 이제 postfix라는 스트링 빌더에다가 하나씩 append 해주면 된다는 뜻이고 만약에 next 토큰이 오퍼레이터라면 그러면 금방 오퍼레이터의 경우 규칙이 간단했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process operator라는 함수를 따로 만들어서 대가 처리하도록 지금 했다는 뜻입니다. 물론 이제 오퍼랜드도 아니고 피연산자도 아니고 연산자도 아니고 뭐가 잘못된 거겠죠. syntax 에러입니다. 그래서 수식이 종료되면 스택 안에 남아있는 모든 연산자들을 순서대로 합해서 출력해주면 된다는 거고 그래서 여기서 핵심은 이제 여기 process operator라는
알고리즘인데 여기서 이렇게 아주 길게 썼지만 사실은 말로 설명하는 게 훨씬 간단합니다. 그냥 읽어보죠. 만약에 스택이 empty라면 오퍼레이터를 스택에 푸시합니다. 스택이 비었다면 그는 스택에 푸시합니다. 일단 모든 오퍼레이터는 무조건 스택에 들어가야 합니다. 다만 문제는 현재 스택 안에 있는 애들이 지금 나올 거냐 안 나올 거냐가 문제지 내가 스택 안에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그 문제는 아닙니다. 나는 무조건 스택 안에 들어가야 합니다. 따라서 스택이 비었다면 그냥 내가 스택에 들어가는 걸로 끝나는 거고 이제 그렇지 않다면 스택의 맨 위에 있는 오퍼레이터를 스택을 피크해서 스택의 맨 위에 있는 오퍼레이터를 탑 오퍼레이터라고 한 다음에 이제 이 탑 오퍼레이터와 나와의 우선순위를 비교해서 이 탑 오퍼레이터가 스택에서 나올 거냐 말 거냐를 결정하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 탑 오퍼레이터보다 우선순위가 더 높다면 여기 precedence가 더 크다라는 것은 내가 더 우선순위가 높다면 그냥 내가 스택에 푸시돼서 들어가고 그냥 끝납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제 이 스택 탑 오퍼레이터가 스택에서 나와서 출력되는데 이게 얘만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얘를 출력하고 나면 다시 그 밑에도 또 똑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while을 돌면서 스택 안에 있는 스택 안에서 스택이 물론 empty가 아니면서 그 스택 안에 있는 애의 우선순위가 나보다 큰 동안에 계속해서 스택을 팝해서 얘를 출력을 하고 그런 이야기. 얘를 출력해서 다 꺼내고 그리고 나는 스택에 들어간다. 이런 뜻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일을 하는 메서드를 이제 infix to postfix라는 클래스를 만들어서 그 안에 여기 convert라는 메서드를 만들 것입니다. 그래서 이 convert가 입력으로 하나의 infix expression을 받아서 구입 표기식으로 변환한 다음에 그 변환된 구입 표기식을 리턴해 주는 것이 이 convert 메서드가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 역시 이제 몇 가지 준비들을 했죠. 이 syntax error exception은 이전하고 똑같습니다. 뭔가 수식 자체가 문법적으로 잘못됐을 경우를 표현하기 위한 exception 클래스 하나 정의했고 그 다음에 이제 스택이 하나 있어야 되겠죠. 여기서 우리가 사용할 스택. 이 스택은 지난 시간에 이 postfix expression을 계산할 때 필요했던 스택은 stack of integer였죠. 거기서는 p 연산자가 스택 안에 들어가니까 숫자들을 저장할 스택이 필요했는데 여기서 필요한 스택은 오퍼레이터 스택은 이제는 거꾸로죠. 스택 안에 연산자가 들어가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같은 연산자가 들어가죠. 그래서 스택 오브 캐릭터입니다. 그 다음에 역시 우리가 이거 전과 똑같이 어떤 토큰이 연산자냐 아니냐, 연산자냐 피연산자냐 우리가 계속 판단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모든 연산자들을 모아서 하나의 스트링을 만들었고 그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라는 4색 연산자들을 모아서 그 오퍼레이터스라는 스트링을 만들어서 이제 어떤 캐릭터가 이 스트링 안에 있으면 연산자고 없으면 연산자가 아니고 이런 일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precedence라는 정수 배열을 만들었는데 우리가 이제는 이 알고리즘에서 필요한 건 어떤 두 연산자에 대해서 누가 더 우선순위가 높으냐 그거를 판정을 계속 해야 되죠. 스택에 푸시를 할 때 스택 안에 있는 애와 나 사이에 누가 더 우선순위가 높으냐 이거를 검사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역시 조금 간단하게 하기 위한 아주 작은 팁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precedence라는 정수 배열에다가 1122라는 값을 넣어놨는데 이 값의 의미는 뭐냐면 여기 operators라는 이 스트링 안에 우리가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이 순서로 넣어놨죠. 얘네들의 우선순위입니다. 즉 더하기의 우선순위는 1, 나누기의 우선순위는 1, 곱하기와 빼기, 그 다음에 곱하기와 나누기는 2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큰 값이 우선순위가 더 높다는 뜻입니다. 어떤 식으로 하겠어요? 내가 예를 들어서 어떤 오퍼레이터를 하나 가지고 있다. 그럼 이걸 뭐 if, else 문이나 아니면 스위치 문 같은 걸 써서 우선순위를 검사하거나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오퍼레이터가 있으면 이 오퍼레이터 스트링 안에 그 오퍼레이터의 인덱스를 찾으면 되죠. 인덱스 오브 메서드 하면 예를 들어서 곱하기였으면 인덱스가 2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 그 2를 바로 이 precedence라는 배열의 인덱스로 써서 precedence 2 하면 2가 나오겠죠. 예? 그래서 어떤 연산자의 우선순위를 1 혹은 2의 값으로 내가 가지고 있으니까
그게 누가 더 크냐 같으냐를 비교할 수 있게 이따 뒤에 이제 바로 뒤에 나온 코드 보면 알겠지만 역시 그냥 재밌는 트릭입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우리의 목표가 포스트픽스 익스프레션을 생성해내는 거니까 그 포스트픽스 익스프레션을 만들기 위해서 스트링 빌더를 하나 만들었고, 그래서 컨버트 메서드가 입력으로 하나의 인픽스 익스프레션을 받아서 이것을 이제 포스트픽스 익스프레션으로 변환을 하는데, 단 여기에서 가정은 모든 토큰들이 공백 문자로 구분되어 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코드는 어차피 중간 단계 코드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괄호가 없다고 가정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것이 최종 버전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좀 간단하게 가정을 하고 나중에 이제 괄호가 있는 경우에는 이제 이 가정도 우리가 생략하고, 이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더하기 빼기 앞에 항상 공백 문자가 하나가 있다 이렇게 가정을 해서 토큰아이징을 좀 쉽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더하기 빼기 앞에 항상 공백이 하나씩 있다면 우리가 string.split을 이용해서 토큰아이징 할 수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여러분이 숙제로도 계속했고 앞에 여러 번 나왔던 일이니까 잘 알겠죠. 그래서 일단 infix expression을 이렇게 토큰아이징해서 그 각 토큰 단위로 포문에서 각 토큰 단위로 하나씩 순서대로 보면서, 그래서 이게 이제 next 토큰이 내가 현재 보고 있는 토큰입니다. 이 next 토큰은 연산자일 수도 있고 피연산자일 수도 있겠죠. 그거에 제일 대체로 첫 글자를 봐서 그 첫 글자가 만약에 디지트면 피연산자라는 거죠. 그 피연산자의 경우에는 할 일이 간단합니다. 그냥 출력하면 되죠. 여기서 출력은 이제 postfix라는 스트링 빌더에 이 next 토큰을 append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공백 문자를 하나 이렇게 둬야 되죠. 그래야 postfix expression에서 항상 이렇게 중간중간에 공백이 들어가도록, 즉 이 if문은 그냥 현재 토큰이 피연산자면 출력한다에 해당되는 일입니다. 그 다음에 오퍼레이터면 is operator 메소드는 전하고 똑같습니다. 뒤에 여기 써놨을 텐데 is operator 메소드는 캐릭터에 대해서 아까 우리가 모든 연산자를 operators라는 스트링 안에 모아뒀으니까 그 안에 이 캐릭터가 있는지 없는지를 검사해서 이게 오퍼레이터인지 아닌지 알 수 있죠. 이건 전에도 나왔던 코드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오퍼레이터라면 그때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얘는 스택에 넣고 대신 스택 안에 있는 건 꺼내고 이런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일은 여기 프로세스 오퍼레이터라는 메서드를 따로 만들어서 얘가 처리를 하도록 할 것이고, 이 else는 이제 뭐 피연산자도 아니고 연산자도 아니라면 원래 수식 자체가 뭐가 잘못됐다는 거죠. 그래서 syntax error exception을 처리를 하고, 그래서 여기까지는 다 처리가 끝났으면 마지막에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스택을 마저 비우는 거죠. 이것은 수식을 우리가 끝까지 이렇게 하고 나서 그 상태에서 스택 안에 이렇게 푸시해두고 아직 꺼내지 않은 연산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 while을 누르면서 스택이 empty가 될 때까지 스택에서 팝을 해서 postfix에다가 append하는, 그러니까 출력하는, 스택에 남아있는 연산자들을 쭉 출력해 주는 것이고, 그런 다음에 이 string builder 점프 string 메서드를 이용해서 postfix expression을 리턴해주면 됩니다. 오케이? 사실은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process operator 메서드죠. 이것이 이제 연산자를 하나 받았을 때 그 연산자를 처리하는 건데, 아까 수도 코드로 봤던 그 수도 코드랑 이제 순서가 똑같습니다. 만약에 현재 스택이 비었다면 그때는 딱히 따로 할 일이 없고 그냥 이 연산자를 스택에 푸시하면 되겠죠. 왜냐하면 연산자는 항상 스택에 들어가야 합니다.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는 거지만 여러분이 이제 이 알고리즘을 처음 보는 거니까 포인트를 헷갈릴 수 있습니다. 피연산자는 그냥 출력하면 되고 연산자는 무조건 스택에 들어갑니다. 단 전에 스택 안에 넣어놨던 애들을 꺼내고 내가 들어가느냐 아니면 그냥 들어가느냐 그 차이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스택이 비었다면 스택에서 꺼낼 애가 없으니까 그냥 스택에 푸시하면 되고, 그렇지 않다면 이제 스택 안에 있는 애들을 순서대로 이렇게 보면서 나보다 우선순위가 큰 애들은 꺼내고 내가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스택 피크를 해서 이걸 탑 오퍼레이터, 무조건 나오는 애가 아니니까 무작정 탑을 하면 안 되겠죠. 일단 피크는 뭐죠? 스택의 메뉴에 있는 애를 스택에서 꺼내지는 않고 그냥 보기만 하는 게 피크죠. 그래서
스택의 메뉴에 있는 애를 탑 오퍼레이터라고 해서 만약에 나의 이 OP가 지금 현재 내가 처리하는 우선순위입니다. 나의 우선순위가 이 탑 오퍼레이터의 우선순위보다 더 크다면 그때도 역시 그냥 내가 스택에 그냥 푸시하고 끝내면 됩니다. 오케이? 이 프리시던스 메소드를 먼저 잠깐 볼까요? 여기 아까 프리시던스 메소드, 아까 프리시던스라는 일의 레이어를 이용해서 한다는 설명을 했었죠. 어떤 오퍼레이터의 프리시던스를 어떻게 계산해주냐면 이 스트링 오퍼레이터스 안에서 이 오퍼레이터의 인덱스를 찾아서 그 인덱스를 프리시던스라는 배열에 우리가 만들었던 아까 1, 1, 2 값을 가지고 있던 배열의 인덱스로 써서 리턴하면 그러면 결과적으로 더하기와 빼기는 1, 곱하기와 나누기는 2라는 값을 갖겠죠. 그 값이 리턴이 되겠죠. 그렇게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오퍼레이터의 프리시던스와 이 탑 오퍼레이터의 프리시던스를 비교할 때 우리가 여기서 무슨 뭐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if 이런 걸 달아가지고 할 필요가 없어요. 오케이? 만약에 이렇게 하지 않는다면 뭐 if 스위치문 이렇게 달아서 뭐 OP가 더하기인 경우, 빼기인 경우, 나누기인 경우 이런 식으로 코딩을 하는 것보다는 이게 훨씬 간명하죠. 오케이, 그렇지 않다면 즉 스택 안에 있는 탑 오퍼레이터가 나보다 우선순위가 크거나 같다면 그러면 여기서 while문이 필요한 게 왜냐하면 스택에서 하나만 탑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스택 안에서 나보다 큰 애들을 다 꺼내야 하니까 그래서 while문을 돌면서 물론 스택이 empty면 더 이상 while문을 돌 필요가 없으니까 스택이 empty가 아니면서 스택 탑 오퍼레이터가 나보다 우선순위가 크거나 같은 동안에 스택에서 탑을 해서 여기 postfix.append와 두 개의 postfix.append 문장은 출력을 하는 거죠. 항상 오퍼레이터 출력하고 공백을 하나 출력해야 되니까 지금 두 문장이 되고 그런 다음에 다시 스택이 empty가 아니라면 스택에서 pick를 해서 그걸 탑 오퍼레이터라고 하고 다시 while문으로 들어와서 뭔가 지금 이 while문에는 약간의 리던던시가 있는 것처럼 보여져요. 뭔가 스택이 empty냐 체크를 여기서 두 군데서 하기 때문에 아마 조금 이렇게 잘 생각하면 한 줄 정도 줄일 여지가 있어 보이는데 일단 그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이 while문을 돌다가 스택이 empty가 되거나 혹은 스택 안에 있는 애의 우선순위가 나보다 더 작아지면 while문이 빠져나오겠죠. 그래서 스택에 대해서 필요한 일을 다 했으니까 나를 스택에 푸시하고 끝내면 됩니다. 이것이 괄호가 없는 경우에 infix expression을 postfix expression으로 변환하는 알고리즘이었습니다. 이것은 간단한 테스트 루틴입니다. 그래서 사용자로부터 하나의 infix expression을 입력받아서 그것을 postfix expression으로 변환을 해서 그 결과를 출력해주는 역시 그 인풋 다이얼로그와 다이얼로그 박스를 이용한 간단한 GUI를 사용을 하는 테스트입니다. 여러분이 한번 나중에 공부할 때 한번 실제로 코딩을 해가지고 한번 테스트를 해보기 바랍니다. 오케이, 이제 마지막으로 괄호가 있는 경우. 괄호가 있는 경우는 어떻게 할 거냐? 괄호가 있으면 이제 뭔가 조금 이제 로직이 복잡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괄호라는 게 괄호 infix expression에서 괄호의 역할이 뭐예요? 원래 기본적으로 주어져 있는 연산자들 간의 우선순위를 괄호를 이용해서 인위적으로 변경을 하는 거죠. 그래서 원래라면 곱셈을 항상 덧셈보다 먼저 해야 되지만 덧셈이 괄호로 이렇게 쌓여 있으면 그 괄호 안에 있는 수식을 먼저 계산해야 되고 이런 거죠. 그래서 괄호가 있는 경우를 처리하기 위한 규칙을 일단 역시 이제 먼저 규칙을 먼저 얘기하고 그 다음에 왜 이런 식으로 하면 되는지를 예를 가지고 우리가 좀 생각해보고 이런 순서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일단 이 괄호가 있는 경우를 처리하기 위해서 세 가지 정도의 규칙이 추가가 되는데 첫 번째는 여는 괄호가 나왔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이제 수식에서 여는 괄호가 나왔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예를 들어서 이 예는 사실 조금 너무 작은 예인데 내가 좀 긴 예를 만들기가 귀찮아가지고 오케이. 저 얘는 좀 너무 간단하니까 예를 들면 3 곱하기 괄호 열고 2 더하기 10 나누기 괄호 열고 9 빼기 6 곱하기 2 뭐 이런 정도의 예를 가지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죠. 오케이? 역시 이제 하나의 스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일단 괄호가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아까랑 똑같은 규칙으로 하면 됩니다. 맨 처음에 3은 피연산자니까 그냥 출력하면 됩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곱하기가 나왔죠. 연산자는 무조건 스택에 푸시해야 합니다. 현재는 스택이 비었기 때문에 뭐 다른 고민을 할 필요 없죠. 곱하기는 스택에 들어가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는 괄호가 나오죠. 여는 괄호입니다. 그럼 이 여는 괄호를 잘 생각해 보면 이 여는 괄호의 의미는 뭐냐면 지금 이 앞에 뭐가 나왔건 지금은 곱하기가 나왔죠. 뭐가 나왔건 상관없이 무조건 다음에 나올 연산자가 먼저 계산돼야 된다라는 뜻이죠. 일단 괄호가 열렸다는 것은 이 괄호 앞에 뭐가 있었건 상관없이 일단 이 괄호가 닫힐 때까지 그 괄호 안에 있는 것들이 먼저 다 계산이 되고 그 다음에 이 괄호 앞에 있는 게 계산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일단 여는 괄호가 나오면 이 곱하기는 절대 스택에서 빠져나올 수 없겠죠. 그리고 우리가 괄호가 여기서 열렸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나중에 괄호가 닫혔을 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괄호 안에서 벌어진 일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으려면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여는 괄호를 스택에 푸시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 여는 괄호 밑쪽에 있는 애들은 이 괄호 바깥에 있던 애고 지금부터 나올 애들은 괄호 안쪽의 일이다라는 걸 우리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것이 첫 번째 추가되는 규칙입니다. 여는 괄호는 그냥 무조건 스택에 푸시한다. 아무도 스택에서 나올 수 없고 그냥 스택에 푸시한다. 오케이? 여는 괄호는 아무도 스택에서 나올 수 없고 그냥 무조건 여는 괄호를 스택에 푸시한다. 이것이 첫 번째 규칙입니다. 여는 괄호를 스택에 넣고 그 다음에 피연산자 2 나왔으니까 출력하고 그 다음에 더하기 나왔습니다. 오케이? 더하기는 역시 스택에 들어가야 되는데 스택 안에 여는 괄호가 있다. 라는 것은 뭔가 괄호가 열렸고 뭐 있고 더하기니까 아직 이 괄호 밑에 대해서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 괄호 밑에 뭐 곱하기가 더 센 놈이 있건 없건 걔네들은 다 일단 괄호가 닫힐 때까지는 나올 수 없는 애니까 그래서 역시 더하기는 그냥 스택으로 들어갑니다. 사실은 이게 두 번째 규칙입니다. 어떤 연산자를 스택에 넣으려고 하는데 스택의 메뉴에 여는 괄호가 있다. 어떻게 할까요? 그냥 푸시한다. 첫 번째 규칙은 뭐라고요? 여는 괄호는 스택에 그냥 푸시한다. 아무도 스택에서 못 나옵니다. 두 번째 규칙은 어떤 연산자를 스택에 넣으려고 하는데 스택 위에 여는 괄호가 있다. 역시 아무도 못 나오고 그냥 스택에 푸시한다. 이게 두 번째 규칙입니다. 그 다음에 피연산자 10이 나왔죠. 10은 그냥 출력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닫히는 괄호가 나왔죠. 괄호가 닫혔습니다. 그러면 괄호가 닫혔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괄호가 닫혔다면 이 닫힌 괄호에 쌍이 되는 여는 괄호가 현재 스택 안에 있죠. 그럼 그 사이에 있는 것들은 이제 다 계산을 해도 된다는 거죠. 오케이? 생각해보면 괄호가 열렸어요. 이제 괄호가 닫혔어요. 그러면 닫힌 괄호 뒤에 뭐가 나오든 상관없이 괄호 안에 있는 애들은 다 계산을 이제 해도 되는 거죠. 그래서 닫힌 괄호가 나오면 스택에서 언제까지? 여는 괄호가 나올 때까지 스택을 비운다. 요 예에서는 지금 하나밖에 없지만 예를 들어서 여기 뭐 곱하기 5 이런 게 있었다면 여기 좀 곱하기도 여기 들어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꼭 하나가 아닐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어쨌거나 스택 안에 여는 괄호가 나올 때까지 스택을 쭉 비워서 출력한다. 이것이 세 번째로 추가되는 규칙입니다. 닫힌 괄호가 나오면 어떻게? 스택 안에서 여는 괄호가 나올 때까지 스택을 쭉 비워서 출력한다. 네? 그래서 그 다음 나누기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 나누기가 나오면 나누기는 스택에 들어가는데 아까랑 똑같은 규칙입니다. 스택 안에 있는 곱셈과
나눗셈은 우선순위 자체는 같지만 얘가 먼저 나오니까 얘가 우선권이 있죠. 그래서 곱하기도 출력이 되고 나누기는 스택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여는 괄호가 나왔죠. 여는 괄호는 무조건 스택에 들어간다고 했죠. 그 다음에 피연산자 9가 나왔고 그 다음에 빼기가 나왔죠. 어떤 연산자를 스택에 넣으려고 하는데 스택 안에 여는 괄호가 있으면 무조건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그냥 들어가고 그 다음에 6, 피연산자 6 출력하고 그 다음에 곱하기를 스택에 넣으려고 하는데 스택 안에 있는 빼기보다 곱하기가 더 세니까 아무도 못 나오고 빼기가 못 나오고 곱하기가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2, 그 다음에 마지막에 괄호가 닫혔죠. 그러면 스택에서 여는 괄호가 나올 때까지 스택을 이렇게 비우면 됩니다. 이렇게 비우고 나서는 괄호는 그냥 잊어버리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수식이 끝났죠. 그럼 역시 마지막에 스택에 있는 연산자들을 쭉 비워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변환이 되는데 제대로 잘 변환이 됐는지 우리가 거꾸로 생각해 보면 먼저 2 더하기 10을 하라는 거죠. 이 수식을 계산하려면 제일 먼저 2 더하기 10을 하라는 것입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3 곱하기 2 더하기 10을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수식에서는 요걸 1번 하고 그 다음에 요거를 먼저 계산해도 된다는 뜻이죠. 계산해도 되죠. 오케이? 그 다음에 9, 6, 2 곱하기 이렇게 나오니까 6 곱하기 2를 그 다음으로 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식에서 6 곱하기 2를 먼저 하라는 거고 그 다음에 그 결과를 9에서 빼라는 거죠. 그래서 9 빼기 6 곱하기 2를 계산을 하라는 거고 마지막으로 그 결과를 아까 앞에 계산해놨던 것에 나누어라. 이렇게. 이게 잠깐만 보면 올바로 변환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괄호가 있는 경우에도 사실은 추가되는 규칙은 간단합니다. 첫 번째로 여는 괄호는 그냥 스택에 푸시해라. 아무도 못 나온다. 이거고. 두 번째로 어떤 연산자를 스택에 푸시하려고 하는데 스택의 메뉴에 여는 괄호가 딱 있다. 어떻게 할 거냐? 그냥 푸시해라. 역시 아무도 스택에서 나오지 못하고 그냥 연산자를 스택에 푸시해라. 그 다음에 닫는 괄호가 나오면 입력에 닫는 괄호가 나오면 스택에서 여는 괄호가 나올 때까지 스택을 다 비워라. 오케이? 이 세 가지 규칙이 추가되면 됩니다. 이런 알고리즘은 처음 보면 조금 이렇게 헷갈리는 게 당연한 거고 자연스러운 건데 그냥 여러분이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조금 긴 예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실제로 요 룰을 적용해서 이렇게 한 두어 번만 이렇게 변환하는 걸 연습해 보면 익숙해질 겁니다. 근본적으로 복잡한 건 아니기 때문에. 오케이. 그래서 좀 전에 우리가 만들었던 이제 변환 알고리즘의 첫 번째 버전을 조금 개선해서 이제 파이널 버전입니다. 그래서 클래스 이름을 infix to postfix parents 괄호가 일단 있는 경우다 라는 걸 의미하기 위해서 비슷하죠. 비슷하고 아까랑 똑같죠. syntax를 exception 클래스를 하나 정의를 했고 역시 스택이 하나 필요하니까 스택을 하나 만들 거고 이제 오퍼레이터스가 아까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사칙 연산만 있었는데 이제는 여는 괄호와 닫는 괄호도 여기다가 넣을 겁니다. 그런 다음에 이 연산자들의 우선순위를 1, 1, 2까지는 아까 똑같은데 괄호들의 우선순위를 -1로 해두는 게 역시 잘 생각해보면 그냥 약간 재밌는 트릭입니다. 왜 일단 특히 여는 괄호의 우선순위를 -1로 했느냐면 이게 여는 괄호는 스택 안에 들어가 있을 수도 있죠. 그러면 아까 우리 규칙 중에 두 번째 규칙이 뭐냐면 어떤 연산자를 스택에 넣으려고 하는데 스택 안에 여는 괄호가 있으면 못 나오고 들어간다라는 건데 오케이? 그 두 번째 규칙이었죠. 그 규칙을 원래 규칙은 뭡니까? 스택 안에 있는 연산자가 나보다 우선순위가 낮으면 그냥 누르고 들어간다는 거죠. 그거랑 또 다른 케이스로 만들지 않고 우리가 대신 여는 괄호의 우선순위를 그냥 -1로 해놓으면 그러면 어차피 다른 연산자들의 우선순위가 다 -1보다 크니까 어떤 연산자를 스택 안에 넣을 때 스택 안에 있는 애의
얘가 나보다 약하면 내가 누르고 들어간다라는 한 가지 규칙으로 아까 두 번째 규칙을 그대로 처리할 수 있죠. 이거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오케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스택 안에 있는 애가 괄로인 경우 아닌 경우 이렇게 또 케이스를 나눠야 되겠죠. 내가 어떤 연산자를 스택에 넣으려고 하는데 스택 안에 있는 애가 여는 괄로가 아니면 두 개의 우선순위를 비교해서 놓거나 말거나 하는 거고 여는 괄로면 무조건 넣는 거죠. 이거를 이렇게 또 if은 이렇게 하는 것보다 그냥 여는 괄로의 우선순위를 -1다 이렇게 해놓으면 어차피 어떤 연산자든 남는 괄로가 아니라면 우선순위가 -1보다 클 거기 때문에 그냥 우선순위를 비교해서 더 크면 누르고 들어간다 이것만으로 충분하다는 거죠. 조금만 여러분 생각해 보면 무슨 얘기인지 이해할 수 있는 그냥 재밌는 트릭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일단 이 convert 메서드는 기본적으로 아까랑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차이가 나는 것은 이제 오퍼레이터를 처리하는 아까 프로세스 오퍼레이터 메서드가 달라지는 거고 기본적으로 이 convert 메서드 자체는 똑같은데 다만 이제 여기서는 우리가 아까는 우리가 그냥 조금 설명을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토큰들이 전부 공백으로 구분되어 있다라고 가정을 했는데 이제 그 가정은 우리가 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공백 없이, 그러니까 인픽스 익스프레션이 중간중간에 공백 없이 그냥 쭉 이렇게 연속해서 써져 있어요. 여러분이 세 번째 프로그래밍 숙제하면서 이거 해봤을 테니까. 그래서 find in scanner, find in line 메소드 이용해가지고 regular expression 활용해서 렉시칼 어널리시스 하는 거 숙제를 제대로 했으면 아마 이 정도는 이제 충분히 연습이 됐을 거라고 보고 그래서 여기 보면 스캐너를 만들어서 find in line 해가지고 regular expression이 백슬래시 pn 플러스는 하나 혹은 그 이상의 numeral 캐릭터 그러니까 하나 혹은 그 이상의 어떤 숫자가 연속된 스트링 즉 p 연산자라는 뜻이죠. p 연산자거나 혹은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여는 괄로, 닫는 괄로 중에 하나 이런 싱글 캐릭터들을 하나의 토큰으로 토큰으로 인식하겠다라는 것을 이런 레귤러 익스프레션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백슬래시가 이렇게 막 중간에 들어가는 것은 이 별표 같은 것들이 레귤러 익스프레션에서 스페셜 캐릭터이기 때문에 그거를 쿼팅, 이거 보통 쿼팅한다고 그러죠. 어떤 특별한 의미를 가지는 문자에서 그 특별한 의미를 제거하는 일을 보통 쿼팅이라고 하는데 레귤러 익스프레션에서 백슬래시가 쿼팅하는 기능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요 곱하기 캐릭터를 원래는 이 곱하기라는 게 어떤 것이 0개 혹은 그 이상 반복된다 이런 특별한 의미를 가지는 심볼인데 그 의미를 제거하고 그냥 단순하게 곱하기라는 문자 이런 뜻으로 만드는 조금 복잡해 보이지만 원래 레귤러 익스프레션이 저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는 아까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토크나이징을 한 다음에 첫 글자가 디지트면 오퍼레이터니까 그냥 출력을 하고 오퍼랜드니까 출력을 하고 오퍼레이터면 프로세스 오퍼레이터 하고 그렇지 않으면 신텍스 에러이고 마지막에 이제 스택을 비우는 거 이건 이제 수식이 끝났을 때 마지막에 스택을 비워서 출력을 하는 건데 여기에 이제 한 줄이 들어가 있죠. 아까 어떤 한 줄이 뭐냐면 마지막에 스택을 비우는 와중에 스택 안에 여는 괄로가 남아있다면 이것은 수식에 의해서 닫히지 않는 여는 괄로라는 거죠. 그래서 이 경우는 이제 syntax error입니다. 우리가 수식을 끝까지 처리하고 스택 안에 아직도 여는 괄로가 하나 남아있다는 것은 여는 괄로라는 건 항상 자기의 쌍이 되는 닫는 괄로가 나와서 이렇게 제거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경우도 역시 syntax error입니다. 요 두 문장이 추가된 것 빼고는 아까랑 똑같습니다. 스택을 쭉 비워서 순서대로 출력해주면 됩니다. 차이가 나는 것은 이제 프로세스 오퍼레이터 메소드죠. 시간이 다 됐네. 오케이, 여기까지 하죠.